슈팽글러의 견해가 널리 세상에 알려지자 그는 하나의 학파를 창시하게 되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의 비관론은 그에 비하면 극단성이 약화된 경향이었다. 슈팽글러의 명성은 거의 조국에선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920년대에 정치적으로 반나치임을 명백히 하였는데 30년대에 이르러 나치가 권력을 잡자 문화적 보이콧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두 번 다시 서구의 몰락과 동등한 규모와 중요성을 갖는 작품을 써낼 수 없었으며 그의 소작품은 과격한 공격을 받거나 묵살되어 버렸다. 슈팽글러는 이런 일을 개의치 않았다. 니체적인 고독한 힘을 가진 그는 세상빛을 못 볼 운명에 있는 방대한 형이상학적 작품을 조용히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나치를 지지할 것을 택했던들 틀림없이 그는 높이 평가받았을 것이었으나 그는 우중에 대해 예체와 같은 편견을 품고 그것을 멸시할 것을 택했던 것이다. 일반 사회에 있어서의 그의 인기는 20년대 초도 프러시아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론을 출판함으로써 사라져버렸다. 동서를 사려고 세도한 독자들은 실망하여 서구의 몰락의 저자는 단순한 저널리스트가 아니면 궤벽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 후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층 인기를 얻게 되자 슈팽글러는 기탄 없이 그에게 비평을 가했다. 저 히틀러는 바그너의 오페라의 영웅적 테너만한 영웅도 못 된다 라고. 나치가 반셈주의의 근거로서 아리아인과 셈인의 혈통의 차이를 내걸자 슈팽글러는 그것을 오랜 마귀 문화, 유페인과 새로운 파우스트 문화와의 충돌이라 지적했다. 역사서의 제2작 인간과 기술은 학계에서 냉대를 받았으며 결단의 시기라는 정치론은 나치의 지탄을 받아 판금을 당했다. 1936년 그가 사망했을 때 그의 영향과 명성은 거의 사라져 버렸었고 그는 고작 궤벽스러운 반동가라 자칭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아웃사이더들은 그를 나치의 지지 등 고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것은 당시 니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생각컨대 그는 역사와 예언에만 집착할 것이지 정치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와 예언에만 뜻을 두었던들 훨씬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정치에 관한 발언은 오늘날의 우리에겐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의 몰락은 아직도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의의 있는 책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어떠한 문화도 그 독자의 새로운 자기 표현의 가능성, 즉 출현하고 성숙하고 소멸하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한 가지 조각, 한 가지 회화, 한 가지 수학, 한 가지 물리학이란 있을 수 없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며 그 여러 가지의 어느 것이나 궁극적인 본질에 있어 서로 상이하며 어느 것이나 한정된 지속 기간을 갖는 자기 충족적인 것으로 이것은 마치 식물의 어느 한 종류도 독자의 꽃과 열매를 갖고 특수한 성장 혹은 조락의 양상을 가진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문화, 성화된 생명 본질은 들꽃과 같은 숭고한 무목적성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그것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괴테가 말하는 살아있는 자연에 속해 있는 것이지 뉴턴이 말하는 죽은 자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를 위대케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거의 살아있는 역사적 비전이다. 이것이야말로 아웃사이더의 비전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웃사이더는 죽은 상태와 추상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는 그가 그 자신 안에 느끼고 있는 생명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약컨대 우리는 슈팽글러로부터 우리들의 문화는 쇠퇴해 가는 것이며 그 쇠퇴의 한 징조가 블레이크가 말한 바 인간을 왜 인하하는 추상 철학인 것임을 배운 것이다. 서구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아웃사이드 문화, 파우스트 문화이며 현재 유물로는 그 동맥경화의 한 정세이다. 그러나 슈팽글러에 의하면 탈출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멸망의 최종 단계에 임해 있으며 이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서구의 토양은 형이상학적으로 고갈하였으며 회의주의만이 우리에게 열린 유일한 자원이며 이 회의주의는 거의 서구의 몰락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도 생각한다. 인류는 어떠한 목적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마치 첨유나 난유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슈팽글러로 하여금 이토록 철저한 비관론과 회의 사상을 품게 한 것은 전 인류에게 한 가지 목적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에겐 기질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누구든지 생각한다. 그러나 다음에 검토할 역사체계, 즉 아놀드 토인비의 사과는 슈팽글러의 통찰을 남김없이 갖추면서도 그와 같이 비관적 결론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아웃사이더를 한결 역력히 취급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